네, 안녕하세요. 정청입니다. 예, 오늘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 할 얘기는 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불매 운동.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 요즘 난리도 아니죠? 일본과의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생각도 그렇고, 일본 저 새끼들, 우리나라 옛날에 식민 지배했었던 나쁜 새끼들, 어? 우리 이제 반도체 뭐 가스 있죠? 그게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수입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규제를 하고 그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복으로 우리도 이제 일본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불매운동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첫째, 뭐, 일본의 기업에게 피해를 입힌다. 네, 이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불매운동을 보여줌으로써, 운동으로써,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일본이 진짜 중요한 거고 이번은 약간 감성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불매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불매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진짜 불매운동을 하면서 얘네가 진짜 억울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불매운동을 하는구나. 어, 당장 뭐 한국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고 뭐 국민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질지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 국제사회가 납득을 해야 이게 불매운동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 일본의 기업을 이제 힘들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사실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 사람은 다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좌편향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안 사겠죠, 뭐. 근데 이제 우파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우파도 많거든요. 우파에 있는 사람은 안 살 거라, 살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매운동을 해서 진짜로 그 기업을 망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국제사회가 불매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면, 진짜 한국이 이 운동을 하는 게 정말로 타당하구나. 뭐 인간적으로 봐더라도, 진짜 감정적으로 봐더라도, 얘네가 이런 운동 할 만하네. 그 혹은 좀 얘네한테 정의가 있고, 그리고 명분이 있으니까 얘네의 주장을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인가, 국제사회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봤을 때 한국의 이 불매 운동은 명분이 없는 운동이에요. 왜냐? 한국이 불매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 몇 가지 있죠. 일본이 먼저 음, 한국을 규제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매운동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근데 이 일본이 한국에 외교적으로 공격을 한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얘네가 왜 이렇게 공격을 하냐? 바로 한국이 일본에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비효율인 표현이 좀 안 좋고 비협조적으로 하는 행동을 계속 보여왔어요. 뭐 그냥 행동으로만 예를 들자면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일 케이크를 받으면서 이제 나는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치워버렸거든요. 뭐 이런 결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전에 했던 이런 일본과 한국의 예전의 과거는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합의금을 주면서 했던 약속을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그거를 뒤바꾸고 이거는 없던 일이다 하면서 다시 일본에게 매우 굴욕을 주는 그런 행동과 언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얘네가 이렇게 꼬름하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제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아, 얘네가 진짜로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땡깡을 피겠구나. 뭐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진짜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A를 A를 적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A를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B가 한국이에요. B가 한국. 그리고 C가 제3자. 미국이라고 칠게요. 미국. 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3자 미국.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제3자 국제사회를 데려다 놓고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이 A인 일본이 B인 한국한테 야, 우리 옛날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야 되냐. 우리가 여태 사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를 잊고 같이 화해를 해서 앞으로도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한국한테 B한테 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너를 위해서 성의껏 챙겼으니까 이제 이거 받고 우리는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 B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화해를 하는 장면을 이 3자가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보고서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한국 애가 아니야. 잘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직도 억울하고 분이 안 풀렸어. 그 약속 무효야. 우리 계속 싸워. 싸워야 해. 우리 계속 너랑은 좋게 못 지내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3자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3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찐따 새끼? 말 바꾸네? 혹은 다 화해해놓고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네? 이제 와서 딴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을 파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 계속 일본한테 꼬로막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한국이 하는 행동이 명분이 있어 보일까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음,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한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한국의 불매 운동으로 일본 기업 입주해 있는 기업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손해를 약간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심대한 타격은 못 입히냐. 왜냐하면 불매운동 해도 살 사람은 어차피 다 사요. 네, 다 사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또 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으로 뭐 일본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낼 수는 있는가? 이것도 노예요. 노. 왜냐하면 말을 바꾸고 협상을 무시한 행동을 한 쪽이 한국이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명분이 없다. 그래서 공감도 못 얻어낸다. 그래서 이 불매 운동이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부추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